안녕하세요.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도 24시간 동안 불철주야 2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평택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을 짓는데 수조 원 돈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한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평택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 기업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시장 경제의 역동성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 국내외 임직원 수는 26만 7천 명, 그 중에서 국내 근로자는 11만 1천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GDP의 20%, 인건비는 국내에만 34조 6천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은 미주 지역이 35%, 97조로 세계 1위 지역이고 2위는 유럽 18%, 중국은 3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국내 매출은 44조, 1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세금의 80% 이상을 한국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삼성전자가 한국에 낸 세금은 무려 11조 8천억, 국내 전체 기업들이 낸 세금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최고 기업 미쓰비시 10년간 순이익은 2.4조, 삼성의 10년간 순이익은 30조엔, 미쓰비시 순이익보다 무려 12배나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전기전자 업종 전체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3전의 순이익이 2배나 더 많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문재인이라는 복병을 만나고부터 순환의 5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5년 삼성 이재용은 법정에서 살았습니다. 2번이나 구속당했고 감방에서 2년 6개월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삼성 임원 3명이 더 구속당했고 110명이 넘는 임원들이 검찰, 법원에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만 해도 50번 이상을 받았고 국세청은 수시로 세무조사 나와서 7천억 이상 털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삼성그룹을 그야말로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삼성그룹 내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회계망측한 기구를 설치한 것입니다. 준법감시, 말 그대로 민간기업을 국가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일어나서 안 될 일들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삼성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내부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특급 비밀 구역입니다. 준법감시위원들 중에는 환경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소속 골수 방기업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준법감시위원들은 삼성그룹 총수까지 감시하겠다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이들이 준법감시라는 명분으로 삼성의 비밀구역을 드나들었습니다. 영업기밀과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문재인은 터주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문재인 이후 수십조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 내부에 중국 스파이가 수백 명 넘게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도체는 사람 죽이는 기술이라는 놀라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인데 민주당은
이념 전쟁에 미쳐 있습니다. 문재인 집권 내내 반도체 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인력도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인데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정원까지 막아놓았습니다. 한국 좌파들이 이처럼 깽판 치는 사이에 대만 TSMC는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도체 사령관을 오히려 구속시켜 놓고 삼성에게 온갖 만행을 다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출소하고도 해외 출장을 금지시켜 놓았어 끝까지 이재용 회장은 경영 참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 이미지는 곤두박질 치게 되었고 세계 최강이었던 한국의 반도체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가총액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3위로 추락했습니다. 반도체 치포 동맹 중에서 대만 TSMC가 620조로 1위, 삼성은 400조로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대만은 작은 부족 국가이면서 세계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의 75%가 상속세 등으로 국가에 기속되었습니다. 유산 총액은 20조, 그 중에서 16조가 세금으로 국가에 헌납되고 실제로 삼성가가 상속받은 재산은 4조 원에 불과합니다. 스티브 잡스 미망인은 상속세는 불과 3조 원을 납부했습니다. 무려 32조 엄청난 상속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포스트 이재용의 삼성은 무주공산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고 하이닉스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기업 경쟁력은 한번 선두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하이테크 사업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반기업 정책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법인 세율은 자그마치 27.5%, 미국이나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임금도 대만보다 40% 이상 높습니다. 한국 임금은 GDP 대비 111.2%, 대만은 71.0% 수준입니다. 딱 5년 만에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삼성을 이토록 죽이려 했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 관점에서 사심없이 문재인을 보더라도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왕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하늘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최악의 돌연변이가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똘마니로 남았어야 했습니다. 노무현의 가방먹기로 만족했더라면 국민과 국가에게 지금의 좌절과 절망에는 빠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은 큰 삼봉우리, 한국은 작은 소국,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낮은 단계 연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등등 이런 개소리를 하고 다닐 때부터 문재인의 정신세계는 이미 미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은 자본주의 상징입니다. 이제 그가 왜 삼성을 죽이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와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5년 만에 우리가 퇴출시켰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반독짜리 반도체 특별법이지만
그나마 통과시킨 것이 큰 다행입니다. 윤석열 시대, 지금 문재명 두 놈의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목표로 정치한 게 아닙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년 총선에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에 주력해 주십시오. 2023년 1월 25일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요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박정희 이래 가장 멋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의 삼성 해체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 총장이 있었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무게중심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갈등과 좌절 속에서 이노베이션이 나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